하시는데 옛날 얘기예요. 더 옛날엔 사랑이 뭐길래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대바라 뭐 이거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 그 네. 옛날 얘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또 강남 스타일로 이제 정점이다 이제. 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네.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문학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한류가 굉장히 깊이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목 한류 대전환 이걸 좀 의미심장하게 보셔야 할 텐데요. 네.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조목조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류 대전환 1부 한류는 지금에서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깊숙하고 먼 곳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한류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뭐 이분 자체가 한류죠. 네. 디자인 한류 이노디자인의 김영세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뭐 한류 데이터가 이분을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고정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도 많으시지만 뭐 계속 한류가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세요. 네. 류재현 감독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한류가 어떻게 건강하게 뻗어나갈 것인가 항상 고민하시는 보안공대 김진택 교수님. 네. 네. 아, 참 네. 밝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나이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경륜이 굉장히 깊은 그렇습니다. 분이십니다. 경험도 많으시고요. 워낙 젊게 사시기 때문에 네. 예, 어려 보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한류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저희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한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늘에서 가장 높은 도시라 불리는 라파스. 만년설이 올려다 보이는 전망대 공원에 수많은 볼리비아 청소년들이 모였다. 이곳에 모인 청소년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바로 K-팝 가수들의 이름. 저는 더블레스 어공일 팬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 현재 볼리비아에서는 크고 작은 K-팝 동호회를 통해 5천여 명의 열광적인 팬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 20여 개 팬클럽 회원, 800여 명이 각자가 좋아하는 그룹을 응원한다. 열정을 다해 땀 흘려 연습한 K-팝 춤과 노래도 선보인다.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볼리비아의 청소년들에게 K-팝은 유행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류가 비교적 늦게 전파된 이곳에서는 특히 K-팝 문화가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의 모습이 밝게 변하고 있다. 까를라. Sí, yo me llamo Carla. Sí. mucho gusto. Yo he comprado en una feria. Ahí en la feria estaban vendiéndolos. Este póster, el de allá y este me los he comprado en Perú. 13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까를라는 지난 10년간 아빠와 삼촌 그리고 두 동생을 돌보며 소녀가장으로 살아왔다. 예민한 사춘기. 아직은 어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무거워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다는 까를라. Tú tenías que encargar ahora de la casa. Todos me decían eso. A mí todos me han llenado la cabeza eso. Y eso no sabía qué hacer. Me decían, ¿por qué? ¿Por qué justo te has ido ahorita? ¿Por qué me dejas? ¿Por qué nos has dejado? Mi hermano era bien pequeño. 그러나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접하고 세련된 리듬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들으면서 까를라에게 변화가 생겼다. De música diferente, que igual te transmiten buenos sentimientos, te transmiten o que seas alguien que luche por tus sueños y para cumplir tus sueños. 까를라는 이제 K-팝을 통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까를라와 같은 볼리비아의 청소년들이 K-팝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자 볼리비아 당국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선도 정책에서 한류의 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En ese sentido, a que otros jóvenes que no tienen esas oportunidades, que están metidos en el tema de la inseguridad ciudadana, en el tema del alcoholismo y drogadicción, puedan a través de esta lógica, de este mundo coreano juvenil, puedan encontrar una forma de relegitimar y entender nuevas formas y lazos entre ellos, es importantísimo. Y por supuesto que el gobierno municipal de La Paz 어려운 생활 속에서 딸의 방황을 보며 가슴 아파야만 했던 아버진 이제 K-팝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딸을 보며 미소 짓는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저는 한국 사람 같아요. 이제 세계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우리 문화를 즐긴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널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날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 내가 예전까지 안 듣던 네 말 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 아직도 네 얼굴이 이렇게 생생한데 잡아둔 손이 온기가 이렇게 따스한데 밤이면 내게 다가와 아침이 되면 사라져 매일 이렇게 똑같이 너를 보낼 순 없는데 알아가 물론 왜 왔고 내 하는 건 알아가 물론 왜 믿고 내 하는 건 알아가 물론 아리가리 한눈 가리해 알아가 물론 국제적인 문화와 정보, 이슈 등을 소개하는 영국의 모노클은 이런 한류의 움직임에 대해 세계적인 성공 신화로 꼽을 수 있다며 격찬했다. 프랑스의 화가 폴 고갱이 사랑한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타히티. 문명보다 자연이 더 어울리는 이 섬에도 한류가 번지고 있다. 시모네 클라리타의 가족 역시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에 흠뻑 빠져 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게 일상. And my little girl, my daughter. 10대 자녀들 역시 한류를 통해 알게 된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So they're watching Korean movies, and especially my boy. He's 15 years old, and he really loves Korean movies and dance, group. 우리의 정서가 그들에게도 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문화의 힘. 남태평양의 작은 섬까지 퍼져 있는 한류의 힘은 실로 놀랍다.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의 주제 역시 한국 드라마 이야기. 남태평양 북서쪽 작은 섬의 이 가족에게 한류는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일종의 매개다. Jusqu'à dormir à 2h du matin et quand je regarde l'heure, oh là là, comme je travaille le lendemain. Et là, c'est presque pour tous les films. Hein, on est tellement, je suis tellement carrément dans le film que je ne peux pas m'arrêter. Il faut que je regarde jusqu'à la fin. Oui. Donc, bon, c'est pas bon vraiment parce que le lendemain, on est un peu fatigué. C'est ça. Parce que moi, le matin, je dois me réveiller à 5h du matin pour réveiller mon petit-fils pour l'école. Donc, c'est fatigant, hein? Mais bon, on aime bien. J'aime bien regarder les dramas.
점점 더 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한류를 즐기고 있다. 네. 아우. 저 대단하네요. 스토리가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새로운 거 많이 있었는데. 알고 있는 알란가 몰라. 제가 본 새로운 점은 네. 그게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가 아니라 네. 볼리비아, 그렇죠. 타히티, 예.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광경은 저는 처음 봤어요. 잘 그래요? 몰랐는데. 네. 글쎄, 네 분은 뭐 알고 계셨겠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더 있을지요. 예. 아니 저는 이걸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비틀즈 노래 네. 영어인데 이거를 영어를 한글로 써서 네. 이렇게 레디 비 뭐 이런 이런 거. 거 부르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수십 년 됐지만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음악을 외국인들이 한글로 부른다는 게 되게 감동적이고요. 네. 그게 그 근원은 내가 보기에는 어딨냐 하면은 네. 한국인들의 그 끼와 정, 흥 이런 게 있는데 네. 5가지 림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냐 하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떨림과 네. 네? 떨림. 울림, 울림. 어울림, 어울림. 끌림. 끌림.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뭡니까? 몸부림. 몸부림. 끝까지. 엄청난 그 몸부림. 한국인들의 그 네. 감성적인 그런 캐릭터가 네. 이제 드디어 디지털을 타고 네. 세계에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정민 교수님 어떠세요? 예, 비디오를 보니까 정말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한류가 재미도 주지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거. 네. 그런 그래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뭐 한류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재작년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예. 한국의 그 한 매니지먼트 회사가 오디션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디션을 봤는데 카자흐스탄의 뭐 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거기에서 1,200명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왔어요?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예.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런 걸 보고 놀랐는데 거기에 온 사람 중에는 러시아에서 비행기를 4시간 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을 뽑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 경쟁을 한다는 1200 거 보고 놀랐습니다. 예. 네. 몰랐네요. 대단합니다. 어떻습니까? 류 감독님? 예, 감독님도. 예, 저는 그 한류 중에 책의 한류 사례를 소개하고 싶어요. 책이요, 책. 예. 예. 과학 학습 만화인데요. 네. 네. 무려 전 세계에 2천만 부가 팔린 사실을 그런 아세요? 책이 있어요? 예. 대단하네요. 지진에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이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김재택 교수님도 한 말씀. 예. 재작년인가 출장 때문에 파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래 사귀었던 지인을 만났는데 예. 파리 3대 한국어 교수님이 되셔서 참 잘 됐다 이러면서 그래 축하한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바쁘게 자꾸 어딜 가요. 네. 그래서 안 놀아주고 그래서 어디 가나 그랬더니 한국문화원에 한국어 특강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르바이트로 좀 하셨던 일인데 이 일이 많아지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신 교수 된 것도 그래서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대단했고 예, 또 한 예. 가지는 지금 저희 연구소 5층에 이제 그 물리학과 관계돼 있는 연구소가 들어와 있어요. 네.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젊은 물리학 연구학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 이제 프랑스 또 연구자가 왔는데 이제 그의 이름은 얀인데 예. 그 얀과 함께 온 아내와 이 얀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랄까 굉장히 높아서 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저도 공부하고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거봐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곳에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한류가 이렇게 우리 문화가 퍼져나가는 데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엄진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문화가 넓게 퍼져가는 과정에는 그 문화를 옮기는 무엇 혹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체코에 부는 K-팝 열풍, 그 아래에는 동남아 유학생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Hey man. Oh, hi. Yeah, hi. Long time no see. How are you? What are you listening? Anything Korean music, K-pop?
Do you like K-pop? Oh yeah, I really like it. Wow. Yeah. Wow. Hey, what do you think? Do you know K-pop? Exactly, I know. You like K-pop? Yeah. It's really nice music. Yeah. Oh, let's go. 네, 최근 체코의 동남아 유학생들이 크게 늘어났고 그 유학생들이 K-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체코의 젊은이들도 K-팝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됐던 겁니다. 브라질에 불고 있는 K-팝 열풍. 그 아래에는 일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 강자 수강생을 상대로 어떻게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됐는지 물어봤는데요. 알고 보니 그들은 대부분 일본 문화에 먼저 심취해 있었는데요. 자주 가는 일본 드라마 사이트와 가요 사이트에서 한국 문화 상품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인구 60만 명의 작은 나라 부탄에 조용한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네 가게에 한국 식품이 즐비하고 한국 배우 이름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주변 국가에서 영어로 방송되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국어도 아닌 영어로 된 한국 드라마가 좋은 이유. 드라마 속 한국의 가족애가 자신들의 전통적인 정서와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라고 합니다. 네, 동영상 제공 서비스 SNS가 콘텐츠를 실어나가고 인종도 정교도 전혀 상관없이 재미만 있으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한류는 점점 더 멀리 깊숙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꾸준히 발전시켜 왔기에 한류의 동서양 모두를 아우르는 감흥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류가 뭐 국가의 네. 장벽을 넘는 건 물론이고요. 그렇죠. 인종의 장벽, 종교의 장벽까지 지금 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한류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 감독님. 예. 네. 그 한류 현상이 비단 요즘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겠죠. 이 한류 현상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1987년 그 개방 정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86년도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년 올림픽 이때를 통해 가지고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것들이 벌어지고 유학도 자유롭게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정보와 통신과 교통이 발달이 되면서 한류 현상은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에 출장에 갔는데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좀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진짜냐고 잘한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높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근데 베트남에 저기 보통 가면은 우리 조종 아나운서 알아볼 텐데요. 한국 방송을 워낙 많이 보니까 알아볼 텐데 그래서 그쪽이 제가 조금 덜 퍼졌었나 호텔에서 보네. 묵다가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해드렸는데 그랬죠? 그 룸서비스 사인해달라고 해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어쨌든 대표님 왜 이렇게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진 겁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뭐 옛날에 시카고에 유학을 처음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저보고 영어로 Where are you from? 그러잖아요. 어디 출신이냐? From Korea. 그러면 South or North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랬죠. 그 기분 되게 나빠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 만든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는구나. 그리고 뭐 아까도 유 감독도 얘기했지만 그 디지털이 세상을 바꾸면서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창의력이 세계화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한류에서 가끔 빼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디자인입니다. 그래요? 디자인을 통해서 경제력을 세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재덕 교수님 저하고 얼마 전에 한류 세미나에서도 만나셨잖아요. 재미난 이야기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재미난 얘기 뭐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받아서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아직은 아쉽기는 한데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아직도
뭐 일본하고 한국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거 아직도 삼성 이런 게 아직도 일본 제품인지 아시는 분도 많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또 특별히 안 해도 될 게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정확히 잘 알고 계시고 또 방향까지도 어떻게 정확히 잘 알고 계신데 아마 이랬던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전통적인 것만 가지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국가들이 이제 컨텐츠 사업을 많이 하지만 뭐 국수적이거나 이런 문제를 좀 알리고 싶다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현대적인 주제들을 저희들이 경험한 역사적인 정황이나 정치적인 상황, 그다음에 문화적인 특성에 근거해서 과감하고도 자기 독창적인 시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놀랍기도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저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더 생각해야 되고 현대적인 문제들, 닥칠 문제들 이런 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굉장히 급격하게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저 VCR도 받고 그러면서 생각이 느끼는 게 물론 일본 뭐 덩치 큰 나라들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시장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곳곳에 지금 지도들이 전파되고 있다는 데서 느낀 게 지금 그 나라들이 대부분 다 민주화가 된 게 저희랑 비슷한 시기예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뭐 이런 시기니까 민주화랑 그다음에 정치의 안정, 그다음에 삶의 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저희랑 같이 붙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 가길래 이럴까 이런 문제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주목도 받고 또 콘텐츠에 대한 어떤 전략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김진택 교수님 뭐 이렇게 얘기를 막 많이 해주시지만 이런 거보다 우리 고정민 교수님께서 객관화된 지표로 딱 그냥 한 번에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표를 얘기하기 조금 전에 아까 그 정보통신 쪽에서의 한류의 원인에 대해서 유 감독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 쪽에서 약간 얘기를 하고 지표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콘텐츠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콘텐츠가 과거에 비해서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저 음악 같은 경우도 팝송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뭐 팝송 안 듣고 다 이제 한국 가요를 듣는 거고 또 영화도 이제 잘 만들어져 해외 수상도 하고 드라마도 정말 잘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렇게 이제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가 이제 경쟁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현상에서 한류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류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그걸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수출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22.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대중문화를 수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2008년부터 우리가 수출이 수입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쪽에서 흑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폭도 점점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보면은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증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류가 일어난 원인 지표로도 더 확인해 봤는데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한류와는 전혀 다른 또 한류가 있다고 그래서 그 현장을 함께 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종로구 인사동.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겐 익숙한 도장집. 갖가지 모양의 도장들이 즐비하다. 사인에 익숙한 서양인들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궁금한 모양이다. But those are best with animals. Toki. There's no lion. There's no lion. And I think it's really nice. This is Toki. 좋아요. Toki 좋아요. 작은 원에 글씨를 새기는 모습도 신기해한다. I feel very excited and very surprised. I think he should be very patient to do it, and it's very nice to see he working. 도장에 관심을 보인 건 관광객만이 아니다.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의 지도자들도 여기에 와서 도장을 새겼다. 여왕님은 워낙 세계적으로 다 모르는 분들이 없으신 분이다 보니까 저희 가게에 항상 지금은 이제 대표로 되는 그 관광 코스의 하나가 되었고요. 제일 재미있었던 분은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오셨을 때 아무 수행원도 없이 오셔서 아주 재미있게 글씨도 써보시고 영어도 쓰고 한글로도 써오시고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가신 그 스토리가 아주 재미있죠. 한국의 인장 문화는 다양하다.
문화를 향유했던 선인들이 서화에 찍었다는 전각은 그중 하나다. 아들에게 줄 선물을 고른다는 관광객. 전각에 새긴 그림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To make picture with stamp is really original. I never seen it before. 서양인들은 왜 낯선 도장에 이끌릴까? 도장과 전각에서 한국 전통 문화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Yeah, thank you so much. Yeah. I think they're lovely. I like them very much. It's the second time we're in this shop. Yes, and we were here some days ago, and we liked the art very much. 한국의 문화니까 그냥 호기심으로 좋아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보다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진지하게 관심 갖고 제대로 보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파리 외곽에 위치한 작은 체육관. 수박도 사범인 엘로디 몰레가 숨을 고르고 있다. 호흡과 명상으로 수련을 시작하고 끝마치는 수박도는 한국의 전통 무예다. 엘로디 몰레의 친구들은 수박돌은 어떤 무술이고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자주 묻는다. 그럴 때면 엘로디 몰레는 수박돌 교재를 보여주며 설명한다. 수박돌은 고구려와 고려 시대에 성행했던 맨손 격투기로 태권도의 뿌리라고 한다. 그녀는 18년 전 한국에 와서 수박돌을 배워갔다. 이 도장의 수련생은 100여 명. 엘로디 몰레는 이들에게 수박도에 담긴 동양의 정신과 예법까지 전수하고 싶다. Comme j'ai dit, moi j'aimais plutôt ce qui était dérangé, un peu débraillé, enfin à cette époque-là. Et donc ça m'a fait l'inverse de ce que j'aimais à cette époque, quoi. Et du coup, au départ, ça m'a posé un peu un problème. Mais ensuite, comme dans l'entraînement, en fait, on comprend la raison de cet ordre, de cette rigueur, de cette discipline. 수박도의 동작은 태권도와 많이 비슷하지만 내공을 키우는 호흡법, 즉 심공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곳의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무의 수박도를 배우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는다. Moi, j'apprends beaucoup sur moi, en fait. J'apprends à gérer mon stress, à me concentrer beaucoup. Et ça m'aide même dans ma vie au quotidien. Pour moi, c'est un bien-être, en fait. C'est comment arriver à un bien-être. Se connaître soi-même, à travailler avec les autres. J'aime beaucoup les techniques avec la respiration, le souffle et les formes. Ça vous plaît assez, ce bac d'eau? Ça me plaît beaucoup, oui. 우리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수박도. 하지만 해외에선 엘로디 몰레처럼 그 전통에 맥을 잇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금 전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5만여 명이 수박도 수련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원정 출산을 간 최고 여배우의 한국식 산후조리가 화제가 됐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신생아를 돌봐주는 건 기본이고 산모의 건강과 미용까지 챙겨주는
한국의 산후조리 서비스. 아이를 낳은 뒤 주로 친정에서 머무는 일본 여성들의 부러움을 샀다.絶対行きますね。利用します。いや聞いたことないですね。あんまり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そんな日本だと多分里帰りってお母さんのとこ帰って1ヶ月ぐらい過ごす人が多いからそれじゃなくて過ごせるのはいいですよね。韓国では町ごとにあるんですよ。すごい。 코트라 도쿄 무역관. 일본 산후케어협회 대표 오쿠보 토모미 씨가 찾아왔다.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다. いいものですので、ぜひ日本の女性たちに知ってほしいですし、利用してほしいです。そうですね。我々も一つの韓流として。はいはい。そうですね。 얼마 전 토모미 씨는 한국을 방문해 산후조리원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よく韓国ドラマ見ておりましたので、産後のお母さんにはそのわかめスープという風習もよく知ってました。で実際見学して見てみると、ちょうど食事中に見学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わかめスープがあるなっていうことで、なるほどなっていうことに納得したんですけれども、お母さんに重点を置いたサービスの内容っていうのはやはり素晴らしいものがあったと思いますし、すごく特徴的なことだなっていうことを感じました。 고령화의 저출산, 사회와의 교류도 없이 점점 고독해지고 있는 일본의 여성들. 토모미 씨는 공동체 문화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 찾고 있다. 産後調理員を利用することによって皆さん同じ境遇の方が利用するわけですよね。ですのでそこでお母さんたちとのコミュニティができてつながりもできて、それはおそらく退院された後も産後調理員を利用した後もそういったつながりはずっと続くことでしょうから、そういった形でもその地域のつながりっていう意味でもそういった産後調理員、産後ケアセンターっていうものはおそらくニーズは必ずあると思います。 네, 아니 정말 생각지도 기대도 않았던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 인기를 끄는데 그러게요. 산후조리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봐주지 못할 때 그때 가는 게 산후조리원인데 그렇죠. 가물치 끓이고 뭐. 그러니까 저기서는 부러워하네요. 산후조리원은 없나 봐요. 그러게 없었네요. 산후조리원이 막 관리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좀 또 부실한 데도 있고 그래서 막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일본 케이스는 좀 다르네요. 그리고 유재현 감독님, 일본은 저렇게 새롭게 좀 다가오나 봐요. 이 산후조리원이. 그렇죠. 많이 부러울 것 같지 않아요? 일본 여성의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것 저는 이런 그 문화적인 차이를 이런 예시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그 밥상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있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한국에서는 누가 먼저 먹어야 될까요? 손자요. 당연히 할아버지입니다. 요즘엔 손자 주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이요? 가장 어린 손자가 먼저 먹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산모에 대한 그 애정과 관심은 매우 크거든요. 그게 바로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 산후조리원을 보면은 소외라는 것, 고독이라는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커뮤니티로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이 있군요. 산모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럼요. 아유. 아우, 내 산모는 안 해주면은 어딨나 몰라. 산후조리원 먼저 예약을 하세요. 예. 그나저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수박도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수박도 여기서 처음. 저도 굉장히 생소해요. 이런 기술이 있나요? 네. 김희태 교수님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왜냐하면 제가 많은 걸 알고 있을까요? 그래요. 그 수박도가 이제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모르지만 이제 태권도가 굉장히 전통적인 형식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지금의 이렇게 태권도로 정리된 건 또 나름대로 그런 정황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뭐 신라 때도 했었고 뭐 사실 고조선 때부터도 계속 그 무예는 했으니까 이제 그것들이 전해되어 준 와중에 한 형태라고 하는데 지금의 태권도
태권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그 동작의 유연함이 있어서 어떤 격파 혹은 이기기 혹은 어떤 대련 개념보다는 자기 수양의 개념이 좀 더 있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흡 막 이런 근데 거. 많이 찾아보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발견해서 우리도 그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한식이 해외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받고 있죠. 예, 외국인들에게 다가가는 한식 어떤 모습일까? 함께 보시죠. 대형 마트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재래시장이 부활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장소로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제 한국 음식 칼럼니스트도 등장했다. 이게 뭡니까? 오미자. 오미자. 얼마예요? 하나씩 있어요? 좋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들 속에서 벤자민이 유독 오래 서 있는 공간이 있다. 먹어봐도 되죠? 맛있어. 여기는 반찬 맛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시장 좋아요. 그 재료만 아니라 야채, 과일 그거만 아니라 맛있는 반찬도 많이 팔아요. 이렇게 한국 음식을 잘 뭔지 몰라도 조금씩 맛볼 수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여기는 다 홈메이드인데 간장, 된장 이게 그 한국 음식의 기본이에요. 장 없이 한국 음식 없죠. 보니까 이렇게 숙성 잘 됐고 오래된 거니까 맛이 깊을 것 같아요. 프랑스는 발효 음식 나라예요. 그 치즈 많이 먹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발효 음식 먹어왔으니까 뭐 한국에 와서 너무 기뻤어요. 비슷한 거 있으니까. 그래서 된장이나 그런 거 잘 먹어요. 김치나 그런 거 잘 먹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벤자민이 자주 찾는 식당.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입맛을 가진 벤자민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한상 가득한 이 모습. 이 풍요로운 밥상 때문에 한국에 반했다. 간장, 된장 정도는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벤자민. 그가 보기에 한식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 진짜 맛있는데. 먼저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자기 국가 음식을, 요리를 좋아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뭐 맛이 없는 뭐 이탈리나 외국 식당 가서 뭐 한 명당 뭐 6만 원, 10만 원, 20만 원 낼 수 있는데 뭐 한국 음식 먹어보면 뭐 10,000원이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네. 그는 한식이야말로 한류의 핵심이라는 생각이다. 네. 벤자민은 이제 한국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식을 알리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상 차림, 장문화, 뭐 숙성하고 발효 문화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한국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어서 한국 음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에 호기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은 한식이다. In my soul, it's burning deep inside for something either smoked, grilled, boiled, or fried. Vegetables are a must, as we earlier discussed. Without some carrots, spinach, or radish, it's a plus. Put some meat in that thing. How about ham, pork, or fish, or egg, or cheese? It's a highly customizable dish. It can be breakfast, lunch, or a snack before supper. And the greatest part is when Jewel costs you a chunner. Even though I admit I like kimbap the best. 한국 문화 속의 영상으로 한 달 평균 5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캐나다인 부부. 이들의 눈에도 한식은 최고의 관심 대상이다. Gamjatang here, which gamja is potato, so potato soup, but it's more for the meat. There's not a lot of potatoes in potato soup, to be honest. They're the same thing.
한국인도 호불호가 갈리는 선지 해장국. 과연 이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Beef blood. 일단 선지 해장국을 앞에 두고 진지한 대화 시작. Mine is a little bit tingly. It's really delicious broth. 아주 꼼꼼하게 이것저것 집중 토론을 나눈 후에 Freaking delicious. It's like meat jello. Why do you want me to be I'm just trying to describe sadder it. my name? Every hangover soup restaurant we went to, we only saw people like 40 plus. It's like they ID you at the door. I mean, we never went in. We just walked past because we would have gotten ID. Don't you know me? I'm Granny Grandma. I'm 40. Usually, we keep all of our delivery flyers on our magnetic door. No magnetic fridge, but magnetic door. You pretty much get like a flyer on your door constantly, and then we check over the flyers to see if we actually like them or not. So we want to show you guys the ones we've collected that we like. Also good, also good, also good. Today is one of our favorite ones. The menu looks really intimidating. 네,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하나. 네, 하고 가위탕 하나. 이방인 부부의 눈에 가장 신기했던 건 장르를 불문한 신속 배달 요리들. I got my food and I got my food basket. 좌식 밥상을 펴는 모습도 자연스럽죠. Tip, don't try to pry this open. Just twist it and it snaps the plastic in half and you can open it. Ooh, ah. And this, we didn't actually order specifically, but it's a whole bunch of side dishes that came with it for free. Free appetizers. How wonderful. Tell me that's not awesome. Why doesn't Canada do it this way? Let me know. 한식이 한류의 최고 관심 분야로 뜨고 있다. Ready to take a nap. 네. 저분도 왜 저러는 걸까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걸 갖고 저렇게 재밌게 노는 걸까요? 예, 저도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데 네. 그냥 시켜 먹고 내놓기만 하는데 네. 야 밥도 흔들어 먹고 뭐 그러게요. 선지까지 드시고 네. 우리 음식을 외국인들은 이렇게 재밌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예.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거기다가 신속한 배달 서비스까지. 신속 배달 정말 네. 빠르거든요. 우리는. 네. 예. 근데 한류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진짜 한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저거 보면서 실감이 하나 나는데 예. 네. 제가 우리 회사가 예. 실리콘밸리 있어요, 미국에.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 이노디자인 실리콘밸리인 거 모르셨어요? 예, 예. 우리가 디자이너들 미국 친구들 데리고 가끔 갑니다. 그 네. 동네에도 한식당이 있어요. 네. 가면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돌솥 비빔밥. 돌솥 비빔밥 맛있죠? 들어가면은 저 손님들 미국인들이 잔뜩 있는데 쫙 돌솥 비빔밥 야, 뭐 쫙 경치가. 비벼가지고. 네. 근데 예. 이 한식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예.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네. 한식 세계화 인증 로고를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야, 급하게 근데- 또 자랑을 하시네요. 아니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국가 예. 자랑, 국가 자랑인데 그럼요. 국가 거기에 자랑이죠. 그 컨셉이 뭐냐면 네. 우리나라 깃발에 4개가 있잖아요. 건곤감리. 그 4개가 4컬러로 돼서 딱 나오는데 3개 그 식품 관련해서는 공식 인증 마크로 돼 있고요. 이 안경 보이세요? 예, 뭐 붉으니까. 건강감이에요? 건곤감입니다. 제가 미국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애국자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특이한 게 보통 우리가 태극 모양을 상징으로 많이 하는데 건강감리도 이제 그럼 잘 상징화할 수 모르니까, 있을 외국 정도로 사람들은. 예, 그렇군요. 고정민 교수님 어떻습니까? 진짜 한류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한류를 뭐 다양하게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이제 한류라고도 얘기를 그렇죠. 하고 네. 박지성이 이제 축구를 잘하는 거 해외에서 이것도 이제 한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좀 해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의 한류는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나 문화가 해외에 나가서 인기를 끄는 거 이거를 이제 한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면 뭐 K-팝,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전통문화라고 그러면 지금 금방 보신 것처럼 이제 한식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한옥, 뭐 한글도 정말 유행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이제 좀 엄밀한 의미의 한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이런 대중문화나 전통문화와 연관된 산업들 여기에서 파생된 산업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성형 상당히 성형, 유행이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배우처럼
좀 성형을 해달라. 해주세요. 뭐 이런 네. 주문도 네.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성형이라든가 화장품, 의류, 패션 이런 까지를 포함을 하는 그런 거를 바로 한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다양한 분야를 짚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거 하나를 찝어서 이것도 한류가 될 수 있다라고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김진택 교수님 네. 이것도 한류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현상 내지는 그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 지금도 참 재밌고 앞으로 생각해볼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핸드폰이라고 하죠. 네. 핸드폰이 이제 영어긴 영어인데 실제로는 셀룰러폰이 맞다면서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모바일이라고도 쓰는데 핸드폰이란 말을 이제 저희가 만들면서 썼죠. 열심히 네. 만들어서 썼고 또 지구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만든 나라도 없었고 또 그걸로 이만큼 왔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하드웨어라는 어떤 기기들이나 어떤 제품이나 이런 프로덕트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이라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대체 가능합니다. 좋은 걸 쓰니까. 근데 문화라는 건 쉽게 대체되지 않죠. 특히 언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핸드폰이란 말을 저희들이 열심히 막 썼어요. 일종의 막 썼죠, 방언이죠. 진짜. 막 방언이에요. 썼죠. 맞아요. 막 썼는데 예. 우리가 열심히 쓰고 또 주류적인 것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2008년인가 9년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이 얘기는 또 찾아보지 마시고요. 이제 진짜 되는데 찾아볼게요. 이건 분명한 찾아볼 거예요. 건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즉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적인 방식으로 네. 열심히 했었더니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게 소프트하지만 굉장히 바뀌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하드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또 재밌게 이런 방식의 문화적인 현상도 저희가 체험하고 있다라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외계인이 이제 어느 날 5만 년 새에 푹 찍어가지고 우리 지구지의 문화를 봤을 때 핸드폰과 셀룰러폰이 뭔가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멍초의 그런 지형도까지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가 조금 뭐 재밌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저는 아무튼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병만 개그맨 달인 시리즈 있잖아요. 마임이고 말 안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유럽 시장은 아직도 마임과 소극장의 어떤 그 강세가 강해서 뭐 오지 그만 다니시고 바로 유럽에 가셔도 바로 성공하실 것 같고 그렇죠. 정말로 성공할 것 같습니다. 개그 페스티벌도 많이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개인적인 네. 생각이지만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막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요즘 방송에 뜸하잖아요. 예. 요즘 KBS 좀 안에 이제 쉬셨죠? 한류 추진단에 그래서 다른 일 가 하시느라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잘하는 후배들이 많으니까 밀린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막 다 공감하시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한류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한류 매거진도 만들거든요. 네, 해외에서 150만 부를 지금 다운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엄청난. 근데 거기에 우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 예.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김병만 씨를 한번 띄워. 방송은 어떻게 계속 쉬실 거예요? 오늘 봐서 자주 보여주세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유재하 감독님, 한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한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 예측합니다. 어떤 걸요? 뭘까요? 예측이요? 향후에. 뭐가 될까요? 지금 먹거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저는 나물이 앞으로 우리의 한류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나물. 왜 그렇죠? 취나물 외국은 대부분 먹거리 자체가 문화가 육식입니다. 예. 그런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채식과 관련돼서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샐러드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샐러드와 나물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이렇게 나물이 많이 나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네. 저는 나물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정말 공감하는 게 샐러드는 한 볼 가득 채워도요. 네. 이만큼 네. 채운 거를 간단히 데치면 요만해지거든요. 금방 먹죠. 그렇죠. 네. 우린 나물을 항상 이제 한 종지 먹으니까 오래 씹어야 돼요. 샐러드로 보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가능성이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류인데 이제부터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한류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을 그래요?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지난 6월 25일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100일 앞두고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거기엔 외국인 관객도 많았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외국인들의 국악 공연. 가야금 연주가 조세린 클락은 우리 음악을 알리는 국악의 전도사다. 유럽도 가서 하고 중국,
일본, 대만. 한류를 전파하셨네요. 한류가? 그래요. 제가 진짜 한류 여기에요. 진짜 한류.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에 이끌려 국악을 공부해 전문가로 나서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에서 국악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힐러리 핀첨성. 그녀의 해금 연주는 수준급이다. 대세대학교 국악 콘텐츠학과 교수에 있는 이번 순서는 가야금 연주자 조세린이다. 20여 년 전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우게 된 가야금은 그녀의 삶이 됐다. 한국의 명인 명창들도 조세린의 연주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 성음을 그렇게 낼 수 없어. 아니 어디 흠 하나 잡을 데가 없어. 해외인들이 또 국악에 관심을 보이는 것, 또 그런 저희 마스터들이, 저희 명창들이, 명인들이 국악을 하는 것 외에도 또 국악의 다른 모습들을 저희가 오늘 조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았고요. 그래야죠, 하죠. 한국인보다 한국의 전통을 더 사랑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한국 피가 없으면 우리 음악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외국인들이 뭐 가능성 없다고 하고, 나는 그래? 뭐 노력했어요, 이동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피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던 한옥도 외국인들에겐 인기다. 그들은 한옥의 어떤 모습에 반한 것일까? I would love to live in a house that's so peaceful and beautiful, and everywhere you look, it's beautiful, and the materials that it's made out of are so warm and pleasant to look at. I would love it. 대만 관광객들이 한옥 지킴이로 유명한 킬번 부부의 집을 찾아왔다. Foreigners, every foreigners can fit in. Fit in the Korean culture. 한옥은 하나의 우주 공간과 같다고 말하는 데이비드 킬번. The Korean point of view that Hanoks are inconvenient is a very strange one, especially as Koreans lived in Hanoks for hundreds of years. 한류, 이제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 네. 저도 국악 한마당을 예전에 하셨었죠. 오래 진행해서 아는데 네. 저 가운데 가리마 쪽머리가 저거 소화하기 힘든 건데 대단하시네요. 조세핀 씨 진짜 잘 어울리시고요. 예. 예. 우리 것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게요. 참 이게 좀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우리 종묘는 사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사직이 보존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직은 지금 사직공원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공원화 정책으로 이렇게 약간 좀 황폐화되어 있는데 네. 그걸 좀 복원했으면 하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종묘와 사직 중에 네네. 종묘만 지금 등재가 돼 그렇죠. 있고 사직이 사직도 안 아직 돼 있어요. 예 조금 이렇게 외롭게 놓여 있어요. 네. 그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 합니다. 기회 좀 알아주시고요. 네네네. 네. 자, 이제 해외에서 예. 지금 사랑받는 한류 가운데 저는 이게 네. 가장 많은 시너지를 낼 거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 어떤 건가요? 한국어. 한국어. 네, 네. 그렇죠. 한국어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 작가 에란 카츠는 기억력 천재로 더 유명하다. 그의 두뇌 속에 저장된 엄청난 정보들 중에는 한국에 대한 것들이 적지 않다. I mentioned my visit to South Korea. Samsung, my friend remarked. Samsung, I was puzzled. Is that the only thing you can say about South Korea? He thought for a second and smiled, Gangnam Style. It was then it struck me. I have been promoting the beauty of Israel and Judaism through my books, and it's about time to take another challenge, bringing the beauty and wisdom of Asia to my fellow countrymen, and especially South Korea, a remarkable country I fell in love with that shares so much in common with Israel. Have you heard of King Sejong the Great? Did you know it was the Koreans who invented the most efficient printing tablets long before Gutenberg? I asked my friend. No, he didn't, but soon I hope he will. 에란 카즈처럼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한국을 알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는 일, 한국어 배우기다. 중동의 석유 부국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아부다비. 국립대학인 자이드 대학교 세종학당에서 검은 히잡을 쓴 여대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한 해 150명 정도. 쓰기가 스펠링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듣기 너무 어려워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설치된 세종학당은 지역적 특성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에 맞춰 운영돼 각각 그 분위기도 다르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입니다. 저는 윗사원입니다. 저는 싱가포르 사람입니다. 싱가포르 세종학당의 분위기가 차분한 건 한국 조재원들의 가족과 한국 관광을 준비하는 중년층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종학당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시에 한국 문화도 함께 교육한다. 올해 42개국 91군데에서 신청해 경쟁률 3대1을 뚫고 20개국 27군데의 새로운 세종학당이 지정됐다. 체코, 불가리아, 벨라루스, 포르투갈 등 7개 나라는 처음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세워지게 됐다. 11 декабря сдаете переводной экзамен. Там тоже письменная работа и устный разговор. King Sejong Institute is a Korean language program of KCCLA. It was started in 1995, and it boasts a long history and a deep-rooted tradition. There are 4 semesters: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For each semester, hundreds of students have studied Korean. It's pretty popular. So yeah, this is my first time taking any Korean classes. It's really an atmosphere that really puts you at ease, and the teachers are very good. That's one of the reasons I came here actually, is I heard the professors, or teachers they like to be called, are very prestigious people from prestigious universities, so that was cool. It was very interesting. I learned a lot about Korean expressions and also like useful everyday expressions and how to pronounce correctly. So pretty much everything, even though I'm a beginner, just learning and reinforcing what I've already learned and continuing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선교 또는 봉사단체에서도 한글 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있는 코이카 국제협력단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가능한 단원이 있는 경우 한글 교실을 개설해 운영한다. 에티오피아 아둘랄라 한글 교실에서는 그들의 전통 언어와 한글을 함께 교육한다.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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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나비. Cow.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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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물고기. 배. 이런 한글 교실은 나중에 정식 한국어 학과가 생기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국말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동안 이곳의 아이들은 머나먼 나라 한국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제 뒤에 보이는 인형처럼 예쁘게 생긴 3명의 여자아이들 보이시지요? 안녕하세요. 가운데 앉은 어린이가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진이에요. 한국말 배우는 거 재미있어요? 어때요? 재미있었어요. 커서는 뭐가 되고 싶은데요? 가수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한국말 배워서요. 커서 예쁘고 멋진 가수 됐으면 좋겠네요. 한국 사래요. 네, 이렇게 강남 스타일을 들으면서 춤을 추고 있는 저 아이들처럼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는 강좌가 개설된 곳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북미 112곳, 서남북유럽이 61개, 또 동유럽이 79곳이고요. 아시아가 564곳, 아프리카와 중동이 25개, 그리고 중남미 28개로 이렇게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곳은 전 세계 총 884개에 달합니다. 요즘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는 세련되고 한국말은 마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아름답다. 과거 우리가 프랑스와 같은 문화 선진국을 보면서 했던 말들을 이제는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봤습니다. 엄지인 아나운서. 네. 예. 저는 이게 특히 피부에 와닿는 게 아까 이제 가운데 있던 이유진이라고 소개했던가요? 유진이라고. 가수 꿈. 가수 꿈. 그 아이. 이 친구 아나운서로 키워볼 만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아나운서가 인종을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굳이 가수 되고 싶다는 애를 왜 아나운서로 아니, 조우종 씨가 이제 중국 사람으로 착각을 받는다면 앞으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한번 키워봐야죠. 그런 아이들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높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김진태 교수님, 뭘 뭐 좀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좀 좋은 얘기 많이 했고 즐거운 얘기 많이 하고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서부터 정말로 다시 좀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한테는 인격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품성과 배려 그리고 남에 대한 공감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격이 중요하듯이 근데 나에도 국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한류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리고 저희 콘텐츠가 바깥으로 나가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바깥의 문화가 들어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문화고 공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문화를 같이 평등하게 공유를 하고 남의 것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가겠다는 건데 우리 거는 좀 다르지 그러면서도 보편적이고 같이 이해해줘라고 우리 것 많이 보여주면서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나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들 문제 그리고 지금 교육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차별 문제 뭐 저희들끼리도 이렇게 편을 나누고 있으니 굉장히 지금 그렇긴 합니다만 이젠 그게 고스란히 지금 또 사실 저희 노동력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분들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회적인 차원이든 시스템이든 굉장히 이걸 잘 갖춰야 될 텐데 저희가 인격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이중성, 다중성이 있는 거는 다 개성 있고 좋은데 이중 인격 자체는 좋지가 않은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격 자체가 뭐 이 정도 되고 2만 달러 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좋은 콘텐츠 만드는 건 저도 행복하지만 중요한 건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돌아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측면이 많다라는 거죠. 저렇게 좋은 얘기하고 정신적으로도 좋고 뭐 이렇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문제를 봤을 땐 한류가 지속 성장한 콘텐츠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나중에 대체 가능한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젠 굉장히 노력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 다른 방식의
전환과 인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그 시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시점이어서 예 그렇죠. 역시 교수님이세요. 아까 뭐 재미있는 말 잘 못한다는 말씀 네, 이해했어요. 그분입니다. 네. 국격을 좀 높이라는. 네. 예. 네. 그러면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 예. 네. 저는 그 컨텐츠는 바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다 보면 네. 상당히 작다라는 걸 알게 되죠. 미국 작죠. 상공 오는 거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중국에 또 최근에 다녀오고 이러면서 보면 네. 중국의 경쟁력은 인구. 우리는 그럼 뭘까? 우리는 인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인구에 싸울 수 있는 것은 일당 100으로 싸울 수 있는. 일당 한 1000, 일당 1000 정도. 100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 창의적인 코리아의 네. 사람들, 코리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최근에 그 한국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한 2년 동안 자주 다니면서 네. 뭘 봤냐면 수천 년 전에 그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디자인들을 봤어요. 예를 들면 신라 시대의 그 금관이라든가 예, 네. 금관.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최신 유행되는 패션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이 그 속에 있었고 네. 저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뭘 했냐면 이천 지하철역에서부터 네. 국립중앙박물관 현관까지 연결되는 255m 터널을 디자인했는데 네. 거기 저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거기다가 코리아를 다 발랐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잘하셨어요. 보시면 네. 한국을 느끼게 되고 예. 외국인들한테도 자부심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오늘 저 여기 참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네.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만 아이디어 드리고 갈게요. 네, 네. 예, 예. 메모했습니다. 네. 어떤 조금 겁니까? 아까 에티오피아의 한국 세종학당. 세종학당. 예, 에티오피아에. 제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디자이너가 딱 두 명인데요. 네. 한 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이태리에서 다빈치 씨. 다빈치 씨. 예,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세종대왕. 네네. 또 한 분은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근데 네. 두 분이 동시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그래요. 그래서 천지개벽에 일어난 거 아닌가. 600여 년 전에. 예. 네. 그 기념으로 제가 한글 티셔츠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니야 오늘 아주 그냥 에티오피아의 에티오피아 그 학교 있잖아요. 네. 애들 보니까 네. 노란색, 파란색 입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네, 네. 그래요? 좋습니다. 박수 한번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야, 네. 그건 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한국을 그래요.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예. 아니,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김신택 교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흥분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뭔가 질적으로 돌아봐야 된다. 그렇죠. 우리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제목이 한류 대전환. 네. 잘 가고 있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또 부정적인 예측도 많거든요. 그래요. 이러다가 우리가 멈출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걸 계속 꾸준히 나가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거 신경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예. 왜 우리가 온돌 구들장 깔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온돌이 천천히 데펴지지만 오래 가죠.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시작했지만 정말 지속적으로 갈 조용한 변화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VCR 함께 보시죠. 최근 한일 관계는 극심한 냉각기를 겪고 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극우단체의 혐한 시위와 일본 내 보수 세력들의 노골적인 우경화 전략. 이들의 목소리에 밀려 어렵게 싸워온 한일 우호 관계가 악화되진 않을까. 하지만 도쿄 롯본기에 한국 작품을 주로 공연하는 이 극장에는 여전히 일본 관객들이 넘쳐난다. 이날 무대에 오른 작품은 신라시대 남자기생 열과 사담의 운명적인 인연을 다룬 뮤지컬 풍월주. 객석 점유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일본인들의 반응은 뜨겁다. 금실로 짰으니 달빛보다 곱지 않겠습니까? 부를 수 없겠지 그 일은 내 손에서 널리는 나 할 수 없는 말.
관객들은 참신한 소재와 배우들의 매력에 감탄했다. すごいな韓国人とか思ってドラマ見るし日本人にないこの表現の仕方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そこがいいのよね諦めないところ日本人と違ってね泣きました泣いたんですけど韓国映画をよくご覧になるんでしょうか私はでも2回目ですね効果もの2回目なのでこれが私カフェインも見たんですけれどもこう近いのが舞台と近いのが 앞으로도 10여 편의 한국 작품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라는 극장. 관객을 끄는 한국 뮤지컬의 힘은 무엇일까? いろんな作品を見るにつけ非常に役者さんのクオリティが高いっていうのを知ってたのでぜひやってみたいと思ってたプロジェクトではあります。当初はですね役者さんのクオリティの高さだけがやっぱり印象に残ったんですけれども最近非常にクリエイターの方のクオリティも上がってきているので、それを紹介できるのが創作ミュージカルではないかと思ってやっております。 일본 문화계도 한류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니칸 스포츠 신문의 편집장 쿠보 하야토 씨는 2003년 일본에 불어닥친 겨울연가 열풍 이후 꾸준히 한류의 흐름을 지켜봐왔다. 그는 정치적인 분위기와 별개로 한류의 인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日本全体のなんていうか空気だとか日本人 全体が考えている韓国のコンテンツだとか、アジアのコンテンツに対する考え方を必ずしも正確に反映しているとは僕は思ってないんですね。 일본인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있는 한류가 이제 한일 양국 간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我々日本人も日本人のアーティストに対してこの人は好きだけどこの人は嫌いだっていう選別をしてますよね。でそれと同じように韓国の人たちに対しても芸能人に対しても同じようにやってるのでバブルが弾けたっていうよりももっと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こう自然なものとして、こう定着した。 지난해 11월 에펠탑 바로 앞 광장에 2만여 명의 관중이 가득 찼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 다 함께 말춤을 추는 장관이 펼쳐졌다. 대중문화보다 고급 문화를 지향한다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K-팝은 변화를 의미한다. 실업난에 빠진 프랑스 청년들에게 K-팝은 문화를 넘어 희망의 씨앗이 됐다.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 드라마와 K-팝 덕에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20살의 엘렌. Donc ça c'est plusieurs posters de groupes coréens que j'aime bien. Donc il y en a beaucoup de Super Junior parce que c'est mon groupe préféré. Donc ça c'est Super Junior. Il y en a aussi un de Big Bang qui est un autre groupe que j'aime bien. 한국의 대중문화를 통해 알게 된 나라 한국은 엘렌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했다. 경제 불황의 프랑스를 벗어나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일자리도 찾겠다는 목표가 생긴 것이다. J'ai commencé à prendre des cours de coréen pour vraiment me perfectionner dans la langue et arriver à la parler assez bien. Et je commence à me renseigner sur les universités, les programmes qui existent, est-ce que ça serait faisable ou pas, qu'est-ce qui serait logique comme moi, comme poursuite d'études pour ce projet. 아직은 혼자 해내기 벅찬 한국어 공부를 위해 어학당에 다니면서 엘렌은 한 발 한 발 꿈을 이뤄나가고 있다. 언젠가는 한국어로 쓴 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거예요. 또 자막 없이 영화나 드라마를 전부 이해하고 싶어요.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 가사를 읽으면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한국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는 시나리오 작가 하피드 역시 한국에서 꿈을 펼치려 한다. 한국을 배우고 한국에 머물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는 그.
제가 한국어와 사랑에 빠지게 됐을 때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역동적인 한국.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Parce que c'est là, justement, la Corée, elle a quelque chose de plus. Elle a quelque chose qui est différent des autres pays. Et ce qu'il y a, c'est que la langue est magnifique, le cinéma là-bas est très beau, et c'est pas un autre pays, c'est la Corée. Voilà pourquoi. Et en plus, vu que je m'intéresse beaucoup à la culture coréenne, ça me dérangerait pas de m'installer là-bas pour un premier emploi et pour commencer une carrière. 네, 정말 무엇보다도 반가운 얘기예요. 네. 한국어를 세계인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외국어 좀 덜 배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어의 우수성을 이제 계속해서 더 알려야 돼요. 그래요. 이게 아직 좀 저평가, 정말 말 그대로. 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네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한국어에 대해서는. 김진태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예. 똑같죠. 우리 좀 역량을 좀 높여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예. 순서에는 먼저 김영선 선생님이 되는 거라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 제가 먼저 괜찮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뭐 편하게. 예. 태도에 대한 문제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세계 문화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살아왔던 민족인데 잠깐 근대 와서 잠깐 주춤했던 것 뿐인데 그게 네. 좀 많이 남았죠.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세계 문화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서구 선진국에 대한 어떤 눈치 같은 거 봐서 이거는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봐주면 좋은 거고 뭐 굉장히 좋았던 건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주면 이거 후진 거고 이렇게 된다는 문화적인 열등감이나 열패감에서는 이젠 벗어나도 그게 된다. 좀 있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문제 그런 자기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문제일 것 같고요. 일단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문화를 향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고 네.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또 괜히 또 철학 얘기한다고 그럴지 모르는데 가능성하고 잠재성이 다르다고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해요. 가능성하고 잠재성. 예, 가능성 같은 건 물론 뭐 섞어서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그냥 논리적인 관계에 따른 어떤 사태에 대한 인식이고요. 네. 잠재성은 어떤 사태나 존재가 일어나기 전에 현실화되기 전에 갖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어떤 에너지나 힘을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말은 어려운데 예. 예를 들면 박지선 선수는 평발이죠. 저희가 알기로. 그렇죠. 평발이니까 논리적인 관계나 경합성으로 보면 이 선수는 결코 좋은 축구 선수가 되기 어렵죠. 네. 논리적인 관계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박지현 선수가 축구에 대한 열망, 열심히 하고 싶다, 자기에 대한 노력 이런 문제는 그 박지성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웅숭웅숭하고 있는 엄청난 존재의 힘이 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문화라는 것도 각국이 나름이기 때문에 단순한 가능성에 대한 시스템은 만들어 놔야죠. 저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들이 그런 것들을 가두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밑에서 웅숭거리는 그 힘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가진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언어라는 게요. 4,500만 그 한반도에서 쓰는 언어인데 이렇게 세계인이 질릴 거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가능성이 낮은 거였는데. 그럴 수 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을 만들어냈잖아요.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만들어내서 등재가 됐고 외국 언어를 방언이 아니라 저희끼리 만들어냈다는 것도 아주 작은 희망이죠. 뭐 희망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힘이라는 건 잠재성은 있고 이게 바로 역사적인 창조적인 리뷰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김진태 교수님이 굉장히 신나가지고 뒤에 얘기를 막. 그렇죠.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리고 그 문화적 역량 말고도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를 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그 개고기 먹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그거 막 프랑스에서 막 싫다 그러고 막 뭐 브리짓 바르도 그분이 막 그랬죠.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적으로 어떨까요? 제가 그 말을 바로 이어서 못해서 좀 미안한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선에 우리 김진택 교수 이야기대로 우리 그 잠재성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오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제목조차가 한류 대전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
이 무엇인지를 한번 토론하고 그것을 유턴해서 다시 가져오자. 그거는 이제 미래를 계획하자라는 뜻으로 전 받아들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맞습니다. 이제 문화를 산업화하는 그러한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외국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할 거예요. 지난 60년 동안 전쟁 이후에 완전히 jet더미에서 공장을 세워서 한국인들의 피와 땀으로 2011년도에 1조 달러를 달성한 세계 9번째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전환점의 모멘텀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의 핵심은 산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문화와 창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창의력을 이제는 산업화해서 국가적으로든 뭐 창조 경제라는 요새 좋은 그 아젠다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는 이 산업적인 데서만 경쟁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세계에 알리면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됐으면 합니다. 참, 예, 좋은 말씀이세요. 네, 제 질문에는 전혀 대답을 안 하셨어요. 평소에 좀 즐기시는 걸로. 참고로 기르고 있습니다. 기르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 부자 나라가 되면은 이웃의 부러움은 받을 수 있지만 문화적인 강국이 되면 이웃의 존경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러움도 생각이.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고정민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반한류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문화가 해외에 진출을 하면 현지에서 반감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이제 국가의 정체성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정체성이 이제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반감이 생기기 시작이 되고 이게 이제 반한류로 발전이 되는데 사실 우리도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콘텐츠 좋은 거를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지만 또 해외 거를 우리가 수용하고 또 봐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3세계에 있는 그런 영화 여러분 제대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수용을 하고 볼 줄 아는 그런 쌍방향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살아와서 뭐 돈만 벌 생각만 했지 상대방의 그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방향 교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한류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외교적이나 정치적인 그런 갈등이 나라 간에 생기면 이런 어떤 문화가 이거를 이제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뭐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반한류 정서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 관계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한류에 의해서 완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일본의 아줌마들이 이제 한국의 가수나 뭐 배우들을 많이 좋아하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한류 감정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가 해외에 나갈 때 이제 현지화를 한다거나 현지 사정에 잘 맞게끔 이게 잘 포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문화가 해외에 국민들의 그 생활 속에 한류로 발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헐리우드라든가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잘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한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편화되고 그러면 해외 사람들이 한류라는 건 우리 생활 속의 일부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이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득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느라고 사실은 문화를 다양하게 즐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화적으로 한류가 세계에 나간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세계 문화도 많이 즐겨야 돼요. 조우종 씨도 많이 즐기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 감독님도 문화적 역량 높일 수 있는 방안 좀 말씀 좀. 21세기 세계의 그 문화적 특징이 어떤 줄 아세요? 바로 저는 그 국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별도 없고요. 나이도 없고요. 세대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21세기 문화는 세계의 언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문화가 세계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문화적 역량이라고 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한류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다 공간 초월, 시대 나이 초월 다 초월해서 좀 나아가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죠. 결국은 뭐냐면은 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렇게 정보, 통신, 인터넷, 교통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의 좋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바로 세계인이 좋아하는 한류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류 대전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생방송으로 한류 관련된 이 얘기들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는 몇 시죠? 3시. 그렇습니다. 3시고 저희는 이제 한류는 지금으로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2부가 시작되고 그리고 3부까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한류 대전환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3시 30분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